스캐너라는 기계로 스캔해서 또 모니터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버추얼 시스템이라는 것은 슬라이드 전체 현미경 영상을 자동으로 200배나 400배 또는 그 이상의 비율로 스캔해서 디지털화된 슬라이드를 제작함으로써 현미경으로 유리 슬라이드를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게는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스캐너하고 그 다음에 관련 프로그램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캐너는 저희가 판매하는 회사의 제품은 총 4가지 정도가 있고요.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에 그 스캔한 파일들을 서버급에서 관리를 하는 관리 프로그램과 분석을 해주는 분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버추얼 슬라이드와 디지털 슬라이드의 차이점이 뭐냐면 보통적으로 이제 현미경에 카메라를 달아서 원하는 부분을 ROI라고 하죠. 원하는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보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 슬라이드상에 조그마한 점만 사진을 찍을 수가 있기 슬라이드 전체 영상을 저장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버추얼 슬라이드, 가상 슬라이드가 도입이 됨으로써 슬라이드 전체 영상을 최고 원하는 배우까지 스캔을 해서 슬라이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장점은 컴퓨터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화면을 이제 분할을 해서 공기와 또 같은 티슈를 시리얼 섹션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연결을 하고 같은 부위를 한꺼번에 띄워서 확대하고 축소하고 움직이면서 한꺼번에 관찰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이즈를 준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미지 어널라이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 쪽에서 많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라서요. 이런 여러 디지털 환경 속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되기 위해서는 버추얼 슬라이드가 기본이 된다. 이 그림이 아주 버추얼 슬라이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유리 슬라이드를 한 장씩 보던 거를 컴퓨터 모니터로 서버에 제공해서 볼 수 있고 장점은 여러 슬라이드를 동시에 본다든지 자동 분석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연결되면 요즘 이제 모바일 기기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격 진단, 원격 법경, 원격 판독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제품은 이 기능이 없는데 이 제스텍이라고 해서 원하는 층으로 다층으로 나눠서 슬라이드를 캡처를 하고 그거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관리 원격 진단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진단 개설자하고 참가한 사람들이 같은 화면을 채팅창을 통해서 서로 이제 컨퍼런스라든지 컨설팅을 할 수가 있는 실제로 이제 화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교육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버추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프로그램은 슬라이드를 스캔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관리 프로그램에 저장을 해놓고 서치를 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또 슬라이드를 접속해서 볼 수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석 프로그램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는 데스크펀트라는 것과 여기는 안 나왔는데 히스토컨트라는 그 2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데스크펀트는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연산하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편하게 만드는 거고 히스토컨트라는 제품은 일반적인 연산을 했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색상을 끄집어내서 그 색상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좀 더 자세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뉴클리어하고 멤브레인 파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뉴클리어, 예를 들어서 ERP나 ASS도 그다음에 멤브레인 허트나 EGFR 같은 것들을 분석하기 편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투모보드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KV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코어를 자동으로 분할을 해서 열과 행 번호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게 분석하기 편하게 나눠지는 프로그램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품은 파노라믹 데스크라는 제품이고요. 여기는 보시는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서 슬라이드 한 장씩 집어넣고 한 장씩 스캐닝을 하는 그런 스캐너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이 스캐너하고 여기 전원이 있고 이 스캐너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PC 세트가 있습니다. 스캐너를 보시면 이제 본체가 있고 이 슬라이딩 도어를 왼쪽으로 열어서 슬라이드 집어넣고 다시 닫고 그런 방식으로 슬라이드를 넣고 빼줄 수가 있고요. 뒤에 카메라가 달려있고 이 카메라 보호하는 이런 쇠막대가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는 이 외부 전원 이 뒤쪽에 보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걸 켜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켠 다음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캔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슬라이드 준비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 준비 과정을 잘 지키지 않아서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공입제가 완전히 굳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집어넣었을 때 영상 작동 중에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데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커버 슬립이 밀린다든지 아니면 렌즈에 공입제가 묻어버리면 스캔이 안 됩니다. 이 렌즈에 공입제가 묻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공입제는 자일렌으로밖에 닦을 수가 없는데 렌즈를 자일렌으로 닦으면은 제조사에서는 코팅이 제거된다고 못 닦게 합니다. 닦아는 제가 닦아는 봤는데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렌즈에 손상이 가기 시작할 테니까 공입제가 완전히 말랐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라벨이 슬라이드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으면 이게 작동하다가 중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자리에 잘 장착이 됐는지 꼭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규격을 써놨는데 아마 기본 슬라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특수한 슬라이드를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이 규격 안에 들어오는 것도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슬라이드 작동법은 외부 전원 뒤쪽에는 전원을 켠 다음에 컴퓨터 마우스 모니터 전원을 켜고 바탕화면에 파라노믹 스캐너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걸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조그마한 창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매뉴얼 버튼을 누르면 스캔이 시작이 됩니다. 스캐너가 소개될 때까지 한 2, 3분 정도 기다리시면 이제 보시는 이제 메인 화면이 나타나고 메인 화면 가운데에 슬라이드를 집어넣으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슬라이드를 집어넣고 자료를 줍니다. 이게 보시는 메인 화면이고요. 왼쪽 부분이 이제 스캐너 작동하고 설정하는 그런 창입니다. 여러 가지 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라이브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라이브 창이 있고, 프리뷰, 그러니까 미리 보기 이미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티슈 모양대로 바깥에 빨간색으로 아웃라인이 그려져 있고 안에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티슈가 있는 영역만 찾아줍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안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스캔을 하게 됩니다. 4번 이쪽 부분은 이제 내가 만약에 이 티슈 전체를 스캔을 하지 않고 원하는 부위가 따로 있다. 그럴 경우에 그걸 그 스캔할 영역을 잡아주는 그러한 툴이 되겠습니다. 사각형이나 원형 같은 툴로 또는 이제 다각형 툴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영역을 그리게 되면 그 영역만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캔 상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장착은 아까 이 메인 화면에서 이 위쪽에 보시면 이 아이콘이 있는데 이게 로드 언로드 버튼입니다. 우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슬라이드를 집어넣으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은 슬라이드 이 스캐너의 도어를 왼쪽으로 여신 다음에 이 안에 보면 쇠로된 슬라이드 고정 레버가 있습니다. 또 왼쪽으로 젖힌 다음에 슬라이드를 커버 슬립이 위쪽으로 라벨이 앞쪽으로 일단 자기 사용하시는 분 방향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슬라이드를 이 안에 집어넣고 반대로 레버 닫고 슬라이드 도어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스캔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왼쪽에 이제 이게 스캔 탭이고요. 아까 이 버튼을 눌러서 슬라이드를 장착을 하셨으면 아래쪽에 슬라이드 네임 부분에 이제 만들어질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스캔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스캔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세팅한 거를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조직 같은 경우에는 별로 다른 세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염색이 되게 흐리게 된 조직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세팅을 좀 해줘야 됩니다. 항상 그런 슬라이드를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나만의 프로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고 그 슬라이드를 스캔할 때는 그 프로파일을 로드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전체 화면의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프리뷰 이미지 보셨을 거고 프리뷰 이미지 바로 옆에 라벨 에어리라는 그 탭이 있는데 이 탭을 누르면은 라벨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라벨 이미지를 보고 파일 이름을 입력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바코드 리딩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코드 리딩 기능은 없고요. 네, 메인 화면에서 프리뷰 창에서 스캔 영역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스캔 옵션에서 스캔이 저장되는 방식 JPG, PNG 등 여러 가지 옵션 파일 포맷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포맷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커스 디스턴스 포커스를 몇 개를 잡아서 자동으로 포커스를 잡는데 자동 포커스를 몇 개를 잡을지를 미리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컴포지션 이미지를 쓴다는 이거는 별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저장 위치 내가 어느 디렉터리에다 저장할지 이런 것들을 세팅한 다음에 스캔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메뉴 중에 Use Stitching이라는 기능인데 얘는 항상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7번은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8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파일로 올라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세팅이 끝나게 되면은 그 스타트 스캔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바로 스캔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스캔이 다 끝나게 되면은 스캔이 끝났다는 조그마한 창이 뜰 거고 뜨고 나서는 다시 로딩, 언로딩 버튼을 눌러가지고 슬라이드를 꺼내서 꺼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슬라이드가 있으면은 아까 슬라이드 장착하고 스캔하는 이 메뉴를 보시고 스캔을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백프팅인데요. 스캐닝 도중에 스캐너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비스 탭에 들어가서 이머지시 매뉴얼 슬라이드 리무브 포지션, 리무벌 포지션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드를 수동으로 빼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빼내시던지 아니면은 이쪽으로 전화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캐너 끄는 거는 이제 언로딩 버튼을 눌러서 슬라이드를 다 뺀 다음에 슬라이드 도어를 닫고 스캐너 끄고 그 다음에 컴퓨터 모니터를 끄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사용법이 되겠고 일단 말로 설명을 드려서는 사실은 잘 모르실 거고 일단 저쪽에 가서 실질적으로 제가 스캔하는 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질문하실 이미지 어널라이시스도 저기서 하실 건가요? 네. 네. 그러면 다음 버튼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지 어널라이저 중에 두 가지가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데시토 펀트라는 게 있고 시토 펀트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시토 펀트는 이뮤니스틱 케미스트리 염색을 한 슬라이드를 분석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분석 프로그램이 있고 시토 펀트는 기타 다른 슬라이드 염색 예를 들어서 H&E 염색 같은 거 한 것도 색깔을 구분을 해서 그 색이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선 데시토 펀트는요. 아까 그 파노라믹 데스크라는 스캐너로 스캔한 파일 또는 기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버추얼 파일을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뷰어에서 볼 수 있는 3D 히스텍이라는 이 제조사에서 만드는 그런 파일 포맷으로 변환한 파일들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한 프로그램으로 변화하시기보다는 스캔하시는 게 가능하죠. 우선 이게 뷰어 프로그램입니다. 이 뷰어 프로그램은 뭐 작성법을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정도로 그냥 되게 편하게 만들어졌고요. 슬라이드를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뷰어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왼쪽에는 전체 이미지가 나와 있고 이쪽은 내가 보는 이미지가 전체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현재 볼 수 있는 창이 되어 있고 확대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사각형이나 뭐 원형 또는 프리핸드 곡선을 그린다든지,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버튼을 눌러서 분석 결과 같은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트에서부터 1:1 메가피케이션이 나오는데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정확한 배율의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 하게 되면 영역을 여러 곳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 분석을 하시려면 이 뷰어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넣으신 다음에 내가 분석할 영역을 프리핸드나 또는 사각형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물론 슬라이드 전체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고 분석하고 싶은 영역을 사각형 또는 프리핸드, 약간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그 영역을 그림을 그려주신 다음에 분석 프로그램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런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미지 하나씩 모듈을 불러오는 아이콘인데 이 모듈을 불러오면 모듈이 여러 가지가 뜹니다. 그 중에서 댄시도 컨트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여러 개의 그 애노테이션, 이 아까 위에 그린 그 그림들을 애노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이 그림에 그려진 애노테이션들이 쭉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쪽에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애노테이션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화살표를 눌러서 셀렉트 쪽으로 옮겨주시면 그 애노테이션 안에 내용이 분석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노테이션 에어리어, 내가 선택한 영역만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은 홀 슬라이드를 분석을 하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이 시작되면 이런 메인 창이 나타납니다. 왼쪽에는 이제 여러 기능들을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이 되겠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결과도 볼 수 있는 창이고요. 오른쪽에는 그 이미지의 색깔이 입혀져서 마크라고 하는데 색깔이 입혀져서 분석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첫째, 그 토글 마스크를 선택하면 변경하는 값에 따른 결과값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여기 토글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색상이 입혀지고, 그다음에 셀렉트를 하지 않으면은 원래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제대로 되는지 내가 육안으로도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딕테이션 메뉴에 블루, 브라운, 컬러러스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서 원하는 컬러러스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뮤니스트 케미스트리 특성상 파란색과 그다음에 브라운색이 구분이 돼서 파란색 쪽은 네거티브, 브라운 쪽은 이제 포지티브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색상의 진하기를 어디까지 판단을 해줄 거냐는 이 톨러런스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 레벨에서 움직이게 되면 포지티브 쪽에 염색의 진하기에 따라서 노란색과 주황색과 빨간색, 위크, 모더레이트, 스트롱으로 구분을 해서 이 결과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결과값을 육안으로 보면서 기본적으로 디폴트 들어가 있는 값을 분석을 해낸 다음에 그거를 토글 마스크 버튼을 눌러서 원래 이미지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서 내가 원하던,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던 값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 이 스레이숄드 값을 움직여가지고 원하는 분석 결과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값은 여기에 이제 차트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전체 픽셀 수라든지 뭐 평균 픽셀 수라든지 그다음에 위크 파지티브, 모더레이트 파지티브, 스트롱 파지티브 픽셀 수, 뭐 레이쇼 같은 것들이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결과값을 엑셀 파일로 끄집어내고 싶으시면 이 버튼 카피투 클립보드라는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눌러서 클립보드로 카피를 하신 다음에 엑셀 파일을 열어가지고 거기 붙여넣기 하시면은 보이는 결과값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프로파일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위에 만들어진 이 기준치를 저장 또는 불러오기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디폴트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화살표는 애노테이션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애노테이션 간에 이동할 때 사용하는 화살표이고요. 비주얼 올이라고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게 되면은 선택된 애노테이션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실행이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밑에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2번에 파노라믹 뷰어 배치 프로세싱 상에서 여러 슬라이드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석 프로그램 뷰어 프로그램 맨 왼쪽 하단에 보면은 저희 오른쪽 아래 모양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라든지 여러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분석을 똑같은 세팅 값으로 분석하기 원하는 슬라이드를 다 입력을 불러들여서 한꺼번에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이 데스크톱 컨트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여기 질문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한방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 사진 스캐너가 형광이 되는 스캐너는 아니고요. 저 모델 말고 다른 모델들은 형광이 가능한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배율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저 렌즈 배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설치된 거는 20X, 자이스 20X 렌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D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6X까지 스캔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고 배율이 26X까지 볼 수 있습니다. 26? 그럼 풀 스캔 한 번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요? 네. 스캔 시간? 제 엄지손톱보다 선생님들 엄지손톱 크기 정도 되는 게 한 2분에서 3분 사이. 적은 아니야 그러면? 현경의 20X하고 달러. 예, 200배입니다. 그러니까 200배 같아. 20X, 제가 상담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제 안에서 이 10X를 항상 거기다 붙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카메라 해보면 어떻게 그 픽셀은 얼마나 되죠? 3메가짜리. 3메가짜리. 죄송합니다. 여기 건 3메가짜리가 아니고 1.2메가짜리입니다. 120만? 정확한 1.2메가짜리 가지고서 수십 방 찍는 거야. 수백 장을 찍어서 정확한 거처로 이용시키는 거야. 레졸루션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사용하는 카메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거든요. 이따가 보고 제가 몇 자리 말씀드릴게요. 다른 분이 다 없으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겠습니다. 그 손톱만한 크기 이미지를 만약에 최고 퀄리티로 만약에 스캔을 받았을 때 파일 용량은 얼마나 돼요? 사실은 그 염색이 어떤 염색이냐에 따라서 좀 예, 틀리긴 한데 제가 가장 큰 건 2기가짜리 있습니다. 기가요? 한 달요? 이제 그거는 이제 손톱보다 좀 더 큰 거고요. 보통 손톱 정도 크기 되면 한 500메가 정도. 500메가요? 예. 죽겠다. 컴퓨터 하드 용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선생님 사진 찍으시면요. 이게 수십만 장을 붙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는 다운되겠는데?
50만 가지고 10메가 네. 몇 정도 스토카스토 프로그램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스토카스토는 500장 사용법이 되게 간단한데 얘는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다 그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용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쉽게 이해되실 수도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비오 프로그램 통해서 하게 됩니다. 비오 프로그램에 원하는 슬라이드 불러들이고 사각형이나 프레임으로 분석 영역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홀 슬라이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히스토카토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까와는 조금 다른 그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히스토카토 분석하는 순서는 첫 번째 그러니까 분석할 영역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프로파일을 얘는 새로 만들어줍니다. 항상. 물론 이제 지전에 만드는 걸 불러올 수도 있고 프로파일이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까하고 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한 다음에 결과치를 내고 그 결과를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플롯으로 빠져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분석하고자 하는 아까랑 동일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그 에어리얼 애노테이션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파일 셋업을 누르게 되면 프로파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진이 좀 많이 나올 텐데요. 실제로 분석하실 때 보는 그것들을 제가 다 캡처를 해놔서 매뉴얼만 보셔도 나중에 분석하실 때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창이 나타나고요. 왼쪽은 다 이제 기능창이고 오른쪽은 라이브 이미지 창이 됩니다. 기능창에서 하는 행동들이 라이브 이미지 창에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설정한 값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변경을 하신 다음에 저장해서 나만의 고유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맨 위에 Create New Profile을 누르게 됩니다. 누르게 되면 첫 번째 한 행동이 이제 필터 셀렉션이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지 선명도를 조절하는 단계. 제가 선명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얘를 좀 더 진하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외곽선을 뚜렷하게 보여준다든지 해서 분석에 편리하도록 이미지를 변형을 시킵니다. 메디언 필터하고 가우스 필터를 선택을 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게 중간값을 선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분석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일 거고요. 필터 값을 필터를 불러주신 다음에 그 필터 값을 선택을 합니다. 이 필터 값 스트렝스를 슬라이드 바를 조절하든지 아니면은 요 위아래 탁갈표를 누르든지 타이핑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 이미지가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하기 좋게 변할 때까지 이 값들을 조절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십시오. 두 번째가 레이어 데피니션 단계입니다. 이 분석 프로그램은 구성 요소들의 색상을 불러들여서 그 색상을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뉴클리어를 선택을 해서 뉴클리어를 찾아가지고 얼마나 분포되는지를 분석하는 거를 캡처를 한 거고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HSV나 RGB 값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색상, 농도, 채도 HSV 또는 RGB 값. 우선 얘를 맨 처음에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엔티티를 여러 개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RGB로 하고 어떤 거는 HSV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HSV라든지 RGB라든지 선택을 해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간 값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HSV로 할든지 RGB로 할든지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이거는 하시다 보면은 어떤 게 더 편하시고 어떤 게 더 빠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카 사이즈, 그 다음에 분석하기 원하는 요소의 이름을 레이어 이름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커 컬러를 선택을 해서 내가 선택한 엔티티가 어떤 색으로 변할 건지 그 색깔을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쪽으로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엔티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점, 이 리플라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몇 번 색깔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중에 파란색으로 된 슬라이드를 찾아서 내가 이렇게 마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필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 이 바깥 라인이 그려지는데 그 앞 라인은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기능들이 되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패션들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요소 엔티티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터는 오브젝티브의 사이즈를 걸러내는 그런 필터입니다. 이게 너무 작은 것까지 분석할 필요가 없다 하시면 여기 이제 사이즈를 정해놓으면 미니멈과 맥시멈을 정해놓으면 그 사이에 있는 사이즈에 있지만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누르시고 되고 그리고 한 번에 한 레이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뉴클리어를 한다든지 블러드를 선택을 한다든지 다른 뭐 멤브레인을 선택한다든지 또 이제 본을 선택한다든지 원하는 대로 전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를 더 추가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원하는 색상을 클릭하게 되면 그 엔티티들이 하나씩 잡혀갑니다. 그 한 레이어에 한 종류의 엔티티씩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브젝트 세퍼레이션 단계입니다. 아까 이미지를 보셨으면 이런 식으로 엔티티가 다 붙어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이 센터 디스턴트 값을 이용을 해서 이 엔티티를 다 분리를 하게 됩니다. 색깔이 이제 좀 뭉개져 있는 거, 색이 분명히 두 개였었는데, 그 전 이미지에는 하나로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브젝트 세퍼레이션을 해주게 되면은 그 센터 디스턴트를 기준으로 오브젝트를 잘라줍니다. 그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매지먼트 세팅 단계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내가 결과값을 도출하고 싶은 결과값의 파라미터들이 왼쪽에 쭉 나열이 됩니다. 이 중에서 결과값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은 셀렉트 된 이쪽에 나와 있는 값들이 나중에 결과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파라미터들은 상자 매뉴얼, 용어 매뉴얼에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나서 Save and Exit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나만의 고유 프로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에 저장하고 무슨 이름으로 저장할지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확장자가 MISP라는 확장자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 동일한 슬라이드, 동일한 패턴의 그런 슬라이드가 있을 때는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얘네들을 불러들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장하는 단계까지 끝나면 맨 처음에 보셨던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여기서 익스포트 세팅 중에서 내가 그 결과값을 어떻게 뽑아낼 건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눌러서 어느 디렉토리에다가 저장할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분석이 시작이 됩니다. 분석이 다 끝나면은 그냥 처음에 뷰어 화면만 다시 탁 나타나는데 그 상태에서는 아무런 결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보시기 위해서는 뷰어의 툴 중에 인포메이션 옵션이라는 이 I자 모양이 있습니다. 얘를 누른 다음에 Show Annotation하고 Show Measurement 패널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까 분석하기 원하는 그 상자의 분석한 결과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치로 확인하시기 원하면은 그 I자 모양 바로 왼쪽에 보면은 Measurement Visualization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 왼쪽 창이 나타나는데 어떤 MIST, 그러니까 어떤 파라미터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엔 어떤 애니테이션 결과를 뽑아낼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각 레이어별로 뉴클라이고 블러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히스토그램이나 스카트 플롯이나 갤러리로 선택을 해서 쇼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파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결과값들을 선택을 해서 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클립보드에 카피가 되고 그거를 엑셀이나 워드나 거기다 갖다 붙이면은
현재 보시는 요 이미지들을 바로바로 고를 수가 있고 지금 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뺐는데 매뉴얼에 보시면은 내가 이그 부코드에서 내가 원하는 분포가 있는 곳에 영역만 선택해서 그 값만 또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사용을 해서 이 앞과 뒤에 분포를 필요 없이 나는 이 정도의 분포만 보고 싶다. 그럼 이 정도만 선택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수치들만 또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한꺼번에 동시에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프로그램 설명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칼리브레이션은 필요 없나요? 칼리브레이션요. 네, 따로 칼리브레이션 있지는 않고 저기 처음에 플롯 파일 만들 때 거기서 그 수치들을 움직이시면서 선생님이 육안으로 원본 이미지와 마크업된 이미지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보시죠. 결국은 항상 제가 분석 프로그램 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슬라이드 염색의 퀄리티 컨트롤이 이루어져 있어야 이 분석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계속 눈으로 보고 계속 값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슬라이드 염색의 QC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 있어야 내가 활용도가 좋아요.